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혜련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태원 참사가 지금 정치권에 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논란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매체에서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죠. 저 희생자들 그리고 또 유가족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그 유가족들께서는 명단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한 바도 없고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하지 않은 명단을 함부로 공개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이용해서 오로지 자기들 정치적 어떤 이득을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걸 보도한 곳이 뭐 보도란 언론도 아니니까 유튜브 방송인데요. 더 탐사라는 곳이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함께해서 또 한동훈 윤 대통령 성담동 술자리 의혹을 그 가짜 뉴스를 냈다가 한번 곤혹을 치르고 창피를 당한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와 또 민들레라고 하는 거기에 또 지금 우리 유시민 그 전 의원께서 또 필진으로 참여하고 이래서 분명히 어떤 성향이 보이는 그런 매체에서 이렇게 그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민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변에서도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 침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거는 뭐 불법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더 이상 정쟁으로 이용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유족의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친야 성향의 매체다. 민주당도 같이 사과해라 또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그 언론을 일단 매체 성향별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과 연결돼 있는 것인가요? 저는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에 항상 일관되게 있잖아요. 유족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두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태까지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 매체에서 그렇게 한 것을 저희 민주당과도 연관을 지어서 민주당한테 사과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만약 조선일보에서 국민의힘의 입장과 뭐 비슷한 뭐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게 사과하라 그러면 누가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엮어서 같이 사과하라고 하는 건 이제 불합리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단 동의가 있어야 공개하자라고 안 했고요. 유족의 반대가 없는 한 공개를 해서 같이 애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반대가 없는 한, 명시적으로 반대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개하는 걸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명시적으로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은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근슬쩍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뒤로 숨으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명단 공개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 공개를 계속 간접적으로 주장을 해왔었어요. 근데 막상 명단이 공개되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다들 꽁꽁 숨고 아무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지금 당당하다 그러면은 지금 민들레라는 이번에 명단 공개한 이 단체와 그 더 탐사라는데 충분히 비난 성명을 내셔야 됩니다. 저희 그 국민의힘처럼요. 그리고 지금 어제 제가 알기로는 명단 공개된 게 상당수가 익명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유족들이 많이 그 이메일을 보내서 반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민들레에서 원치 않는 유족께서는 이메일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아니 칼로 찌른 다음에 아픈 사람 말씀해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족의 아픔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이런 단체들 이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좀 사라져 줘야 됩니다. 예, 민주당은 명단 공개에 대해서 이전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뒤에 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그게 누군가 문자를 보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게 문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자기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었고요. 단 한 명도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그 명단 공개를 하자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말했던 분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의견도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으니까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는데 그것을 민주당과 이 더 탐사라는 민들레 요 매체하고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매체인데요. 같이 엮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쟁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또 만났잖아요. 이건 어떤 취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유가족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유가족분들께서도 지금 울분과 이런 것들을 토로할 통로가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또 정당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예, 어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서 이제 참사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후 정부 조치에 대한 생각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의원님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충분히 정치권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 힘든 국민들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되고요.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싶을 거고요.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문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제도 뭐 그런 말씀을 세 가지를 하셨는데 그게 당연히 한다고 보고요. 저는 다만 이분들이 어저께 한 6분의 유가족이 예. 오셨어요. 희생자 6명의 가족 9분이 오셨는데 예, 나오셨더라고요. 이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민주당 하는 말이 이분들이 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이 명단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분들한테는 정말 본질에 충실해서 어떤 식으로 아픔을 달래주고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거에 좀 더 저는 방점을 찍고 그것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명단 공개에 아픈데 대해서는 사실 예.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 아픈 지금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자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정쟁화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조차도 이분들은 보기가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유가족을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가족 분들 중에서도 명단 공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떤 취지일까요?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식들이 추모되고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의견대로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제3자가 나서서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 스스로가 정말로 그것을 원할 때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인격적이고 유가족을 존중하는 것이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는 또 그것도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예, 어떤 결정이든 유가족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유가족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예, 어떤 이슈인지 어제 예결위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는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의원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마저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께서는 징계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선우 의원이 나 혼자 좀 살아보자고 추태를 부리고 있다. 예, 거친 격앙된 좀 표현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강선우 의원 표현이 좀 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상민 장관이 그런 화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제일 처음에 이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경찰과 소방 인력의 배치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완전히 그런 망언을 뱉었고 또 그리고 나서 며칠 전에는 바로 폼나게 사표 내겠다 이런 방언으로 지금 온 국민의 분노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에 진짜 용산서 정보계장 그리고 서울시의 공무원 다 이런 말단 직원들은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태인데 정말 총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분은
계속 자리를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요번에 이상민 장관이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을 맡으셨더라고요. 아,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싶어요. 예. 이상민 장관은 지금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소방노조에서 이상민 장관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거부하고 있어요. 오히려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고발을 한 상황에서 이런 분을 TF 단장으로 앉힌 거 정말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앞서서 이제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 이제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 책임 논의 있는 상황에서 안전대책 TF 단장을 맡는 게 또 옳은 결정이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먼저 저는 분명한 것은 지금 이상민 장관이 자기 자리에 연연해서 그 자리를 고수하려는 생각은 없다는 거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여태까지 약간의 어떤 실언이라든지 아직 좀 뭐 정무직 공무원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지 국민들 사실 발언을 할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 그걸 생각하고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투박하고 그래서 국민들 그 감정선을 건드린 일이 저는 좀 종종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연연해 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폼나게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누군들 폼나게 그만두고 정말 이 상황에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할 때 끝까지 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힘들지만 하겠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먼저 문책을 해가지고 다 쫓아내느냐, 다 나가라 그러느냐, 아니면은 먼저 수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느냐인데 지금 후자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자리 연연해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수습을 하고 그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또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재난 TF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맡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저는 그때 다시 정치적, 도의적 결단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표현에 투박합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니다. 일단 수습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장관 파면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일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 충분히 뭐 해임 사안, 파면 사안이 된다고는 보이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해봤는데 저는 이제 그 표현의 투박함 또 이 인터뷰 폼나게 사표의 발언도 인터뷰화 될지는 모르고 말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정무적인 장관의 일거수일투족 발언 하나하나는 그리고 기자가 질문을 할 때는 다 언론화된다는 게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는 것.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맡은 순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능력을 보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민 장관은 안전에 대해서 원래부터 전문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수습에 그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부분에서 모두 다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습과 책임이 지금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상민 장관이 수습을 한다는 건 수습이 아니라 더 문제를 확장시키는 형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국정조사하자 범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물타기 하려는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이제 검찰에 소환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백 의원님, 검찰이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인 공동체라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도 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수사 방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미 짜여진 각본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까지 무조건 간다고는 봅니다.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칠 거라고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까지 무조건 가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 제가 이제 법률가의 입장에서도 봐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고 나온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 짜여져서 쭉 가거든요. 흐름대로. 그리고 계속해서 검찰에서 뭐만 했다면 벌써 보도에 나와요. 그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검찰에서 흘러나오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정해진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그렇게 정해진 수순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정말 뭐 검찰의 수사에 대한 예. 그 진실성이라든지 그것이 맞다 이런 느낌은 좀 안 듭니다. 예. 지금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민주당의 이제 우리 법조인인 백혜련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께서 기소가 된다고 이렇게 거의 확신을 하시니까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기소는 되는데 이게 짜여진 각본이다 이러는데 사실 뭐 죄가 없는데 기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죄가 없으면 겁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그러니까 정치적 공동체를 넘어서 저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함께 했고 서로 손발이 되어서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최측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검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이분들의 입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가까웠던 그 뭐 유동규라든지 아니면 김만배 또 정영학 등등이 들어가서 지금 슬슬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도 지금까지는 최측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아직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건 뭐 누구도 장담을 못하죠. 이분들 입이 열리는 순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설 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가는데요. 이렇게 꽁꽁 묶어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을 좀 놔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 바로 저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예. 민주당 의원님들도 모두 다 이렇게 올인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방탄 의원들이 될 게 아니라 이제 좀 야당의 본연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서 대표가 좀 놔줘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이재명 생각을 대표 합니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해해 물러나는 건 할 수가 없겠죠. 그건 뭐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은. 그런데 뭐 모든 지금 전국을 지금 심지어는 이 이태원 참사조차도 저희는 결국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방향 전환을 하려고 안 한 게 아닌가 그런 예, 의심을 갖고 알겠습니다. 있으니까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피로감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의원들이 너무 이재명 대표 측근들 지금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이렇게 막는데 당 자체가 좀 총력을 기울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근데 대체로는요, 저희가 뭐 그렇게 하시는 님들이 아직 저는 만나보질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일단 우리 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 이것 자체가 저는 맞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그런 평가가 맞지 않다. 네, 그런 평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한다. 그것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오히려 국정조사가 굉장히 잘 맞는 사안이에요. 이 안전에 결국 우리가 국정조사나 수사를 하는 최종 목적은 이번에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 원인과 재발 방지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라는 것은 구체적인 구속 요건만을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국정조사는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대통령 순방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제 심장병 앓고 있는 현재 아동을 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공식 일정 소화 안 하고 개인 일정 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하고 또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어제 또 전해진 소식이 김건희 여사 이런 행보가 알려진 뒤에 지원 문의가 잇따랐다. 그래서 이 아동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먼저 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개인 일정은 얼마든지 이건 개인 친구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 그 의사께서 거기 가서 무료 진료소를 열어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격려하러 갔다가 그날 오려고 했던 친구가 못 온 것에 대해서 아프니까 방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원 문의도 세도하고 있고요. 그냥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두 다 못하는 걸 이 틈을 또 메꿔가면서 일하는 게 바로 또 영부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영부인들도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런 일을 합니다. 또 김정숙 여사님도 이런 일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딴지를 걸고 뭐 옷을 뭐를 입었느니 외모가 어떻다느니 심지어는 저는 어제 정말 놀랬던 게 어떻게 이걸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을 하고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캄보디아의 그 이번에 사람들이 이 발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도대체 왜 이러나, 왜 기승전 김건희 여사만 공격하나, 이게 좀 더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는 결국은 이거 여성 혐오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여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엇을 입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하는지 과연 예. 남자인 대통령한테도 이런 식의 비판을 할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예. 전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런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외모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예. 지양을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야권에서 나온 이제 빈곤 포르노라는 이제 지적은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난을 좀 자극적으로 묘사해서 동정심을 일으키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말한다는 점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백 의원님 평가해 주시죠. 저는 이 김건희 여사 일정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 김건희 여사 일정이 풀 기재단 취재단은 배제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그냥 딱 이렇게 제공한 영상, 사진 이런 거 예.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실제로 그리고 보니까 어제 YTN 돌발 영상 보니까 그 아이를 향해서 저기 봐 뭐 이런 화면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 아이가 영상에 나오게 화면을 보라고 지적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니까 더 진짜 김건희 여사가 이 아동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뭔가를 촬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교적으로 이 일정이 캄보디아와 조율됐다면 또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조율되지 않은 상태라면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지금 사실 대통령 영부인들을 향해서 자신들 나라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앙코르와트 유적이라든지 또 수제품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파고 사실은 캄보디아의 좀 아픈 부분을 드러내는 또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예.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캄보디아가 일정이 조율된 상태에서 했다면은 충분히 또 더 잘 사는 나라의 영부인으로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 캄보디아의 예계적 결례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 보이고요.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프로토콜의 문제예요. 항상 이렇게 돌출 일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동안 쭉 가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풀 기자단도 안 데려간 거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